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석탄화력 발전소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레클리프 온수어가 오는 30일에 가동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는데요. 1967년 문을 연 이 발전소는 2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로 지난 57년 동안 전기를 생산해왔습니다. 이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되면 영국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나라가 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영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이 막을 내린다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영국은 석탄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석탄을 연료로 하여 기계를 가동할 수 있게 되면서 공장이 크게 발달했고 인류는 생산기술의 발달은 물론 사회구조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들어선 곳도 영국의 수도 런던이었는데 이제 바로 그 영국에서 석탄화력 발전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영국은 2030년까지 발전 부문 탈탄소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왔습니다. 영국 외에도 G7 국가의 석탄발 전퇴출은 이어질 예정으로 프랑스 2027년, 캐나다는 2030년, 독일은 2038년을 각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은 물론 각 나라의 속사정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AI 등의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전력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석탄 화력 발전의 뒤를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민입니다. 결국 영국은 지금 한쪽으로는 울며겨 잠없기로 탈탄소를 진행하면서 한쪽으로는 다시 원전 건설을 고려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탈원전을 추진해온 유럽에서 지금 당장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니, 영국의 고민을 해결해 줄라라는 지금으로서는 한국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잘 아는 한국은 이미 영국을 대상으로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전 사장은 영국에 급파되어 원전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 한전은 최근 런던에서 열린 2024년 세계원자력협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다시 중요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산과 공정을 준수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만을 포함한 아리백을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현실적 대안인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영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선 것은 영국이 지난 1월 6기가와트 규모인 원전을 2050년까지 24기가와트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원자력 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국은 지난 5월 서부 지역의 차기 대형 원전 부지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 추진 정책을 수립 중입니다. 만일 한전이 영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면 원전 종주국인 영국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는 쾌거가 됩니다. 앞으로 한전은 철저한 사업 리스크 분석 및 수익성 확인 후 영국 원전 사업 참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 유럽에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일까요? 놀랍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35년 전 탈원전을 선언한 이탈리아 역시 최근 소형 모듈 원전 개발을 위한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탈원전 1세대 국가인 이탈리아의 원전 복원은 전 세계 국가들의 갈팡질팡한 에너지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표적인 1세대 탈원전 국가입니다. 1987년과 2011년 국민투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 4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했습니다. 잠시 원전 부활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여파로 국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90%를 넘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등 에너지난이 심화되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소형 원자로를 건설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고 있으며 안살도, 에넬 등 자국 에너지사와 영국 원자력 기술회사인 뉴클레오 등과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탈리아 산업부 장관은 기업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기술과 협력해 이탈리아에서 곧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처럼 영국도 이탈리아도 자국 기술만으로는 원전 건설을 완벽히 해낼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해진 것입니다. 체코가 유럽 국가들을 놔두고 한국에 원전을 맡긴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폭발하는 원전 수요에 비해 지금 당장 원전을 납기에 맞춰 건설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력 생산은 늘려야 하고 탈탄소도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세계 각국의 전략 찾기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럽 역시 어쩔 수 없이 원전 건설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은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원전 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손을 내미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베트남도 탈원전 폐기에 동참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가 안전성 논란 등으로 전면 폐기했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원전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이유 역시 전력난 때문입니다. 전력 발전의 대부분을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는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극심한 전력난을 겪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폭염과 가뭄으로 도심 전력 소비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력 공급은 부족해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끊겨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수력 발전 가용량이 급감한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외신들은 베트남 정부가 원전 추진을 다시 검토하면서 한국과 러시아 등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이터는 베트남 정부가 수년간 원전 개발 재개를 검토해왔으며 러시아, 한국, 캐나다 등의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만이 아닙니다.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은 최근 앞다퉈 탈탈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AI에 집중하고 있는데 AI 산업에서 전력난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은 빠른 시일 안에 전력을 생산하기에 역부족인데 지금 당장 전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스위스 역시 지난달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허용 법안을 추진키로 했고,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등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유럽 내에서 원전 건설 수요가 주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원전 규모가 현재의 396기가와트에서 2050년 916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중심부인 체코에서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치고 신규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를 교두보로 삼아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며 추가적인 수준 확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원전 기술이 한국 방산의 경쟁력만큼이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자 결국 영국에서 한국을 G7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버넌 코커 영국 국방부 정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버넌 코커 정무부 장관은 우리 입장은 항상 한국을 G7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G7 플러스에서 한국은 중요한 참여국이었다. 한국은 나토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폭넓은 국제사회, 특히 영국이 한국이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왔다는 점이 중요한 예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기 G7으로 유력시되는 한국에 영국이 먼저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영국 국방부 정무부 장관의 발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영국의 입장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G7은 재지정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외에도 한국의 G7 지정에 찬성한다는 G7 국가가 추가로 나온 겁니다. 어떤 소식인지 다음 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